여러분, 요즘 쇼핑을 해보면 말입니다. 카드를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 카드 말입니다. 일시불로 내는 사람들이 굉장히 적습니다. 할부를 하는 거예요. 사실 할부 거래는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자가 다 붙거든요. 이자가 다 붙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냥 일시불로 결제하려고 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할부를 한다. 이것은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얘기를 여러분은 지금부터 천천히 풀어보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이 지표를 한번 보실래요? 신용카드 할부 거래 사상 최고치입니다. 이게 작년이거든요. 4,296만 5천 건입니다. 이야, 진짜 많죠. 예, 4,296만 5천 건은요, 이게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03년 이후 최고치입니다. 2003년 이후. 그런데 이 4천만 건 이상이 말입니다. 작년에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8월에 4,045만 건이 되기 시작하면서요. 9월에는 4,021만 건, 10월에는 급기야 최고치까지 올라갔습니다. 4,296만 5천 건. 그리고 11월에는 4,208만 6천 건이요. 그리고 12월에도 4,126만 9천 건까지 할부 거래가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예, 지금 분위기를 보면요,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고요. 연간으로도 2019년에 4억입니다. 640만 4천 건을 기록한 이후에 지금 작년에 4억 7,664만 6천 건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할부 건수에 있어서 작년이 2022년이 최고치라는 뜻이잖아요. 그만큼 말입니다. 시장의 어떤 분위기는요, 할부 거래를 하는 쪽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실제로 가격 대비해도 말입니다. 할부 거래를 보면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롯데카드의 금액별 1인당 할부 거래 증가율을 보여주는 지표인데요. 10만 원 이하도 15.61%입니다. 10만 원 이하도. 10만 원에서 30만 원도요. 8.65%고요. 10만 원에서 100만 원은 6.96%고요. 100만 원 초과도 8.21%가 됩니다. 이것은 어쩌면 말입니다. 지금 우리 경제의 상황이 진짜 나쁘다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10만 원은 어떻게 생각하면 요즘 물가 수준을 감안을 해보면요, 소액거래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장보러 갔을 때 10만 원어치 산다 그러면 굉장히 금방 올라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쉽게 말하면 10만 원 자체는 소액거래라고 할 수 있는데, 소액거래도 한꺼번에 일시불로 결제하지 않고요. 이게 뭐 3개월이든 6개월이든 이렇게 결제하는 비율이 15.61%가 된다는 건 여러분 충격적인 거 아니에요? 진짜 충격적이죠. 더 무서운 것은요, 부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100만 원 초과도 8.21%입니다. 100만 원 초과도. 이게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작년 대비해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요. 100만 원 초과는 아무래도 돈 많은 사람들이, 부자들이 아무래도 쓴다고 본다고 가정을 했을 때 100만 원 초과가 되면요, 8.21%, 적어도 10명 중에 1명은요 일시불로 결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부로 결제한다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 경제 상황이 녹록치 않다, 이런 얘기예요. 아무래도 벌이가 줄어드니까
카드도 그만큼 활부 거래로 하는 것이 당연한 거다. 이건 요즘 시장의 분위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셔도 야, 이거 심각한 수준이다 이렇게 보이시죠? 예. 특히 말입니다. 이게 카드 전체 성인액은 늘어납니다. 2021년 10.3% 대비해 보면 2021년 대비 2022년은요 12.3%가 늘었습니다. 1097조 7천억까지 늘었으니까요. 카드는 더 많이 쓰고 활부거래는 더 많이 일어난다. 이 말은 여러분 결국 말입니다. 예,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써야 되는데 일단 카드로 쓰게 되고요. 이것을 활부거래로 해서 직업기일을 이자를 내더라도 미룬다는 뜻이 돼요. 그만큼 말입니다. 우리 경제 자체가 소비가 어려워졌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실제로도 그런 지표가 나타나거든요.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요. 1년 내내 말입니다. 예, 소매 판매가 거의 마이너스였습니다. 1분기에도 0.5%의 마이너스, 2분기도 0.9%고요. 3분기도 0.1%였습니다. 10월, 11월, 12월, 4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10월에 잠깐 0.8%의 소매 판매 증가가 있었습니다만은 11월, 12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고요. 게다가 1월에도 마이너스 1.1%까지 떨어졌습니다. 2월에는요 5.3%까지 소매 판매가 늘어났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소비를 통해서 진짜 늘었는지 아니면 재고떨이에서 늘었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현재까지 죄송합니다. 현재까지는요 재고떨이에서 늘어났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재고떨이에서 늘어나지 않았을까. 그렇다 그러면요 지금 우리가 지금 소매 판매나 소비 쪽에서는 아직까지 충격이 끝나지 않았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게 일시적으로 소비는 늘어날 수 있으나 앞으로도 쉽지 않다는 게 시장의 예측치입니다. 오죽했으면 여보 일시불 하지마 이런 표현까지 나왔겠습니까? 실제로 말입니다. 세계 주요 투자은행들은 대한민국의 올해 성장률을 굉장히 낮게 잡습니다. 평균이 1.1%입니다. 그러니까 성장률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예. 게다가 말입니다. 노무라 정권 같은 경우는 그나마 올려잡아서 마이너스 0.4%고요. 시티은행은 0.7%입니다. 0.7%라는 숫자 자체도 말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 0.8% 성장을 했거든요. 그때보다 낮을 수도 있다는 그런 전망까지 들어있을 정도면 올해 우리 경제는 아마도 고난의 행군이 계속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행히 말입니다. 이게 재고떨이를 하더라도 소매 판매가 조금씩 늘어난다는 것은 어쩌면 말입니다. 행복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활부거래로 쓴다든가 혹은 카드의 리볼빙이 많아지는 것은 어쩌면 상황이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그런 우려감마저 듭니다. 저는 제일 중요한 게요. 제가 누차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파격적인 경제 개혁을 해야 합니다. 지금처럼 지지부진한 개혁 이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 경제 전체에 저는 굉장히 충격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 어느 때보다 파격의 어떤 진군 반드시 저는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경제가 제자리를 잡아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 진짜 많이 하거든요.